최근 북한이 도발 또는 도발쟁이를 할 때마다 한국 내에서는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체결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잘못되었고 따라서 그것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과 9일에 이어서 7월 25일, 7월 31일, 8월 16일 북한은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즉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한국에 대한 위협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군사 분야 합의의 위반인지가 쟁점화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와 통일부에서는 이것이 군사 분야 합의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평가하였으나 청와대에서는 군사 분야 합의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 여부를 살피기 앞서서 그것의 모태가 되는 평양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군사 분야 합의서는 평양 남북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평양 공동선언의 경우 지금까지 이행된 바를 살펴보면 그 이행 여부가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6개 항목인데요. 그 항목별로 평가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공동선언 제1조는 군사 분야인데 군사 분야 합의서의 경우 남한은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고려할 때 세모 정도라고 평가됩니다. 제2조는 개성공단과 기타 남북 협력에 관한 사항인데 착공식의 경우 도로 연결 착공식의 경우 시행되었지만 그 후속 조치는 없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는 없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3조와 4조는 이산가족 상봉과 문화 분야 협력인데 2020년 하계 올림픽 공동 진출, 2032년 하계 올림픽 공동 유치 등의 경우 아직 시간이 있어서 세모로 표시하기는 했지만 거의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5조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핵에 관한 사항인데 5조 2항의 경우에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용의를 갖고 있다는 점 정도는 표시됐기 때문에 세모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거의 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6조의 경우 김정은 서울 답방은 아직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2018년 9월 19일 평양 남북 공동선언 중에서 어느 정도 준수되고 있는 것은 군사 분야 합의서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남한이 일방적으로 준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그러면 군사 분야 합의서를 위반한 것인지 최근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군사 분야 합의서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금지 사항이 없다는 점에서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없다는 점에서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해도 군사 분야 합의서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도 그렇지만 군사 분야 합의서도 서로가 준수하는지에 대한 감시의 허용, 상대가 위반했을 때의 조사 방법, 그리고 처벌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기보다는 정신이 더욱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이 2019년 5월 4일과 9일, 7월 25일과 31일, 8월 6일 한국에 대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는 군사 합의서 제1조를 위반했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7월 25일 발사 후 김정은은 남조선 당국자가 최신 무기 반입이나 군사 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면서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고 31일 발사 후에도 이 무기의 관역에 놓이는 이를 자초하는 세력들에게는 오늘 우리의 시험 결과가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면서 적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시험 발사가 단순한 성능 개량이 아니라 남한을 위협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렇다면 남한에 대한 적대 행위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적으로 중지해야 한다는 합의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합의서의 바탕이 되는 합의라고 할 수 있는 평양 남북 공동선언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의 이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군사 분야 합의서만 금과 억조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곤란합니다. 실제로 이 군사 분야 합의서의 정식적인 제목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2018년 4월 30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 즉 그 내용은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현재 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군사 분야 합의서를 근거 없이 지킨다는 것은 이야기가 곤란합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라면 한국은 지난 평양 회담에서 잘못된 군사 합의를 맺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방어 태세만 약화시키는 군사 합의를 체결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1992년 남북 기본 합의서나 1991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보듯이 남북한의 합의는 당시에는 거창하게 합의했다가 폐기나 중재 조치 없이 서로가 무시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방식을 따라왔습니다. 따라서 이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이 군사 분야 합의도 그러한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고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것이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9.19 공동선언 1주년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 기회에 정부에서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 여부를 전문가를 동원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그에 따라서 정부가 어떤 노선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기회에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에게 합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6.25 전쟁 당시 유엔군 휴전 협상 대표로 활약했던 미국의 조이 제독이 사망 직전인 1955년에 출간한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하는가? How Communists Negotiate 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이 제독은 휴전 협상의 경험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들과 협상할 때는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하고 필요시에는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선의로 양보할 경우 그들은 우리가 약한 것으로 판단해서 더욱 강하게 압박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공산주의자들과의 합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협정이 그들에게 불리할 경우 무효라고 생각한다. 공산주의자들의 협정 신뢰성을 믿는 사람들은 낡은 동아줄에 위험천만하게 매달려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에게 유리한 협정만 준수하고 불리한 합의는 준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그들은 이것을 당연시 생각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볼 때 현 정부들로서 북한과 맺은 모든 합의는 우리만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북한은 전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앞에서 제가 분석해 드린 바와 같이 평양 남북 공동선언은 거의 준수되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이 의무에 충실해서 군사 분야 합의서의 준수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집착할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준수하는 정도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준수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군사 분야 합의서를 공식적으로 폐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1주년이 되는 한 달 동안 내부적으로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검토 결과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과거의 다양한 협정들처럼 저절로 참여되게 하든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시키든가 아니면 북한에게 공식적으로 중지를 선언하든가 아니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를 보이지 않을 경우 준수하지 않겠다는 등으로 통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가 북한을 편드는 것처럼 무조건 위반이 아니라고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정부이지 북한의 정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이 군사분야 합의서를 위반한 것은 북한의 잘못이지 우리 정부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정부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북한 편을 드는 것은 과거 군사 합의가 잘못된 것 이상으로 또 다른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군사 합의의 위반 여부가 있는지는 전문가를 통해서 심층 깊게 검토하고 그를 통해서 의미 있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